이건 지난해 우리나라 과자 매출이야. 1위는 뭐 부동의 새우깡이지. 우리가 주목할 건 빼빼로인데 이게 매출 4위고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근데 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의 대부분이 빼빼로데이에서 나오고 있어. 당일날 판매율이 평소에 80배 이상으로 웃돌 정도고 빼빼로 연간 매출의 50%가 빼빼로데이 이후 연말에 집중돼 있어. 빼빼로데이 효과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거겠지? 근데 빼빼로 말고 다른 데이는 없어? 있어, 들어봐. 몇 년 전에 다른 제과업계에서도 빼빼로데이처럼 날짜를 이용한 마케팅을 했어. 오리온에서 10월 10일은 초코파이 데이로 정하고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지. 왜일까? 대중에게 기념일과 상품과의 개연성이 없는 그저 끼워 맞추기식 마케팅이라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이야. 무슨 데이를 마케팅에 잘 활용하려면 홍보하려는 브랜드 상품과 날짜와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계기가 되었어. 좋은 예로 3월 3일 삼겹살 데이랑 9월 9일 구구데이가 있어. 앞서 이러한 마케팅을 업계에서는 데이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데이 마케팅의 시초가 무엇일까? 기원이 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랑하는 연인과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가 데이 마케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는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탈영할 것을 염려해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어. 그때 어느 병사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모습을 안타까워한 발렌티노 신부가 이들 사이의 결혼을 몰래 주선했다 발각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 이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 성 발렌티노 축의 발렌타인데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어. 서양에서는 이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이 20세기 초반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상당한 붐을 이루게 돼. 이 시기에 고보의 모루족부 제거에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발렌타인 초콜릿을 전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하게 되고 이게 오늘날 발렌타인데이의 시작이야. 그렇다면 왜 발렌타인데이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문화가 된 걸까? 1958년 도쿄의 메리초코라는 양과자점에서 주로 선물을 받는 건 여자인데 이번엔 반대로 여자가 선물을 주는 게 어떨까? 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어. 이때 발렌타인데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자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어. 그럼 화이트데이는? 좀 기다려. 이후 1978년 후쿠오카시의 한 제과점에서 시행한 2월 14일에 받은 초콜릿을 3월 14일에 마시멜로로 보답하세요 라는 남자들의 사랑 고백 캠페인이 마시멜로 데이가 되었고 크게 호응을 얻어 이듬해부터 사탕, 쿠키 등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화이트데이가 되었어. 보다시피 데이 마케팅은 역사적 종교적 행사에서 기원해 상업적으로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어. 앞선 실패 사례들을 보면 억지스러운 개연성과 단순한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의 탄생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데이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특정 제품군의 판매를 목표로 하는 반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생겨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나라의 전체적인 소비를 증진시키는 마케팅도 있어.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을 지칭하는데 보통 우리는 그 이후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할인 행사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설 직전에 소비가 엄청 늘잖아. 설 대목이란 말도 있듯이. 미국도 추수감사절이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가장 큰 명절인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최대 70%에서 9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세일 기간이어도 이 정도의 파격 세일은 잘 없거든. 우리나라는 백화점이 장소만 빌려줘 임대료만 받는 수익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는 반면 미국은 백화점이 직접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세일 기간에 재고를 다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자제품과 같은 가격대가 높은 제품도 세일 폭이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미국의 연간 소비의 20%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 기간에 이루어진대. 블랙 프라이데이란 단어도 연중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날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 꼭 그렇진 않았다고 해. 코로나 이후 온라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심했을 당시 배송비와 온라인 상품의 반품 처리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수익을 잠식하는 수준까지 갔었어. 과거의 파격적인 할인 상품을 전보다 보기 힘들어진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많은 유통업계들이 가성비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세 가지가 다 오른 올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산자 물가는 7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되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서 기업에서도 가격적인 측면을 최우선시하게 되었어. 지마켓에서 생필품 데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요일, 특정 카테고리를 초특가에 판매하는 원데이 세일을 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 슈퍼세일 위크라는 행사로 주방가전 등을 싸게 판매했는데 특히 생필품 같은 경우는 갑자기 판매량이 느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 데이 마케팅의 효과가 꽤나 컸어. 기존 데이 마케팅의 인식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기념일이 너무 많아서인지 기업의 상술이라는 평가가 많았어. 빼빼로데이처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단순히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기념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지나치게 상업성을 띤 소비만 조장하는 데이 마케팅이 문제지. 결국 과소비를 조장하는 마케팅은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서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과한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도 상술임을 인지하고 가볍게 즐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 사실 365일 하루하루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
매일 기념일처럼 살아가면 굳이 남들이 정해준 날에 피로감을 느낄 필요도 없지 않을까?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참지 말자고.